1교시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 시험 문제 아마 안 나왔을 건데, 개인정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요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된다. 뭐, 개인정보를 계속 빅데이터로 모으면은,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그 패턴을 뽑아내면은 그 패턴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나온 거다. 그래서 데이터 3법 나오면은 개망신법이라 했죠. 개망신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여기 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여기도 있네요. 개망신 당했네요. 제가요. 개망신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개념이 뭐냐, 기존에는 어떠한 그 은행이 있었고 여기 고객이 있었으면은 고객하고 은행이 거래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고객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객 정보가. 그래서 이러한 고객 정보를 이제 좀 더 활용하겠다는 거고, 이게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카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통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 회사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기존의 은행 카드상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고객이 있는 건데, 고객이 기존과 같이 은행이나 여기 카드사가 되는 거죠. 은행이나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해요. 여기 1번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은행이나 카드사나 어떤 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죠. 정보를 당연히 공유하면은 이 정보된 공유를 하는 걸 갖고 이것에 대한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고객 맞춤형 어떤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상품. 그러려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떠한 그 규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이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고,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에 해당되는 거고,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위원회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한 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박스 치고 이렇게 해서 위에 구분하고 내용으로 해서 위에다가 여기는 뭐 구분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6칸 나올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허용하는 거고,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그 통일을 한다.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로 이관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가명정보를 금융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가명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고민하다가 데이터 3법에 대한 어떠한 그 활용 그런 걸로 한번 뭐 정리해 봤어요. 데이터 3법이 어떠한 그 예상 하는 걸 적어 보면은 뭐 구분, 개념, 여기 내역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모아서 다시 얘를 가공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유출,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신용정보에 대한 어떤 민감한 정보는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한다. 무분별한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활용을 제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 사용해야 되냐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동물을 얻어서 또는 가명정보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익명정보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연구라든지 어떤 그 통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의 어떤 그 목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민감한 정보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3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후속 법 개정 또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3법에 이은 개정안이 후속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미비사항을 개선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마이데이터 도입되고 빅데이터 활용하고 신용평가가 다양하고 법질행 인해라되고 금융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해서 그 개망신법 통해서 어떤 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통합하고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그 데이터 3법하고 지금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GDPR이 있어요. 그래서 GDPR하고 연결해서 국내에는 ISMS 이제 P가 있잖아요. 얘랑 그 GDPR에 대한 그 유럽의 GDPR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떠한 그 위험도라든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또는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일반 기술보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빠른 기술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계속 언급해서 이쪽 부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 기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또는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